고려대학교를 상징하는 책, 그 양옥이라는 책을 유진호 박사님이 쓰셨는데 시중에 출판된 것을 교수님께서 서평을 쓰셨는데요. 그 글에 고려대를 향한 확고한 정체감,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던데요. 지금은 어떠신지 그 후에 다져진 그 고대의 정신과 비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양옥이는 이제 초창기 고대 역사 부분에 관한 얘기들이 수필 형식으로 이렇게 써 있고요. 그때 이제 교장, 총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총장 하셨던 유진호 박사께서 쭉 썼습니다. 그래서 고대 정신이 뭔지, 고대가 어떻게 시작됐고 발전해 왔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그 깊이 있게 이렇게 썼고 또 그걸 교육하면서 느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고대의 이 역사를 알 수 있고 그 역사를 알면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저도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고 그냥 지성과 야성, 고려대학교, 교육구구, 뭐 공손사호 이런 거를 그냥 그 피상적으로 알았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고대라는 게 진짜 이게 고대 정신이라는 게 특별하구나. 왜냐하면 그 당시 1905년에 설립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 나라는 일본 제국주의 일제에 완전히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재들, 사람들의 생각도 야 이제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은 멸망하고 이제 비전이 없다. 그리고 모든 인재들은 경성제대, 동경제대 뭐 이런 데 진출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도 이제 우리가 해방한다는 거에 관해서 저 나라를 꼭 국권 상실하고 또 나라가 어떻게 갈지 모르고 있는 그런 20년대, 30년대, 1920년대, 30년대 사정, 40년대, 50년대 뭐 이런 사정인데, 야, 이거를 저거 생각할 때 이 교육구국이라는 게 엄청난 이 창조적인 발상이구나. 사람들하고 나라가 다 망해가는데 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구하겠다. 그 당시 상황에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엄청난 독창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목숨을 내건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게 바로 고대 정체성의 아주 그거구나. 그다음에 또 고대가 이렇게 어려울 때 그 나중에는 천도교에서 32년에 김성수 선생이 인수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고대 본관도 짓고 이랬는데 그 가정에 우리 민족 고대라 하잖아요. 이 모금 같은 것도 김성수 선생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모금도 많이 해가지고 이걸 유지해 왔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손 교육구국인데 이제 김성수 선생이 동아일보도 하고 이게 하는데 이게 해방이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32년에 이걸 하면서 제 생각은 공손사오다. 공적인 가치를 우선으로 하고 사적인 그 뒤로 한다는 건데 이거는 뭐 국가 독립을 위해, 나라 독립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거를 함의하고 있다고 봅니다.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꾸준히 나가야 된다. 그게 또 꾸준히 나가야 된다는 게 신의 일관입니다. 그래, 우리 김성수 설립자께서 이 두 가지를 더한 겁니다. 교육구국에 플러스 공손사후 신의 일관. 공적인 가치를 꾸준하게 해나간다. 이게 이제 고대 정신인데 이게 결국 교육구국,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다시 찾겠다는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고대 정신이라는 것은 이 교육구국, 공손사후, 신일관 이거를 현대적으로 지금 상황에 맞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1932년 김성수 선생의 그 치열했던 그거를 한번 깊이 한번 또 생각해 보는 시점이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제4차 산업혁명 하에서 1932년 김성수 선생이 이 보성 전문을 학교를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그 치열했던 그 정신을 가지고 지금 사회로 또 세계로 나갈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고대가 이 기본 정신을 가지고 우리나라 안에서만의 대학이 아니라 세계적인 대학이 돼서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민에게 도움이 진짜 유익한 그런 학문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인재들을 배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학생들과 소외계층 그리고 약자 등을 위해서 무료 법률 상담소를 운영했던 것이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그때 그 근본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제가 이제 2000년에 고대에 왔는데 그 왔을 때 제가 판사 출신이고 그 당시 이제 판사 출신은 정동윤 교수님이 계셨는데 민사소송법 그분 있고 이제 저가 이렇게 있고 저는 현직에 있다 또 이렇게 바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그때 그 유병아 교수님이 학장하셨는데 자네 판사하다 왔는데 그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런 또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나도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는데 그리고 무료 법률 상담소라도 해가지고 법적으로 진짜 어려운 사람들 그 얘기를 들어주고 그 길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안내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해가지고 사람들 좀 받아가지고 그걸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을 통해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에 스타트는 그렇게 해가지고 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 신문에 났던 것 같습니다. 고대에서 메타사회 대학 포럼을 이끄셨던데 이 포럼의 취지와 목표가 뭐였습니까? 이거는 그겁니다. 이게 제가 올해 2022년 4월인가? 그때 이 포럼을 만들었는데 이 취지는 어떻게 보면 심플합니다.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바깥에는 엄청나게 그 IT 산업이 이게 총체적으로 통합되면서 AI, 빅데이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모든 정보들이 합쳐져 가지고 분석이 되고 그걸 활용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엄청나게 바뀝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든가 국가 뭐 이런 데서도 그걸 활용해 가지고 뭐 엄청나게 바뀌는데 이 대학 사회는 생각보다는 그런 거가 바뀌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학과가 정해져 있고 오래전에 거기에 이제 교수도 있고 학생 정원도 정해져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틀을 바꾸기 위해 굉장히 저항이 많고 변화에 좀 늦은 면이 있어요. 빠른 면도 있지만 굉장히 조직 자체가 조직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적응하기 어렵게 돼 있어가지고 이 메타사회 대학 포럼이라는 것은 그런 바깥의 변화를 대학이 어떻게 리저너블하게 합리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거기 변화에 기초한 학문을 어떻게 하고 또 학과를 어떻게 바꾸고 그다음에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이런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변화의 물결을 대학에서 이제 서로 정원을 양보해 가지고 새로운 학과를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이제 아주 특별한 경우는 아니면 어렵기 때문에 이제 계약학과라든가 정원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융합대학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정원과 관계없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교수를 뽑고 뭐 그래 가지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그게 정식 학과로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타사회 대학 포럼은 근본 취지가 고려대학교 또 넘어서 우리 대학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아이디어를 좀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토론회다 이렇게 그런 포럼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대학 사회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학문을 개척하고 또 거기에 기초해 가지고 새로운 학생들, 인재들을 양성하고 그 인재들이 나가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정반합이 변화가 계속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하면 발전이고 부정적으로 가면 이제 쇠퇴하는 건데 그런 겁니다.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포럼이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메타사회 대학 포럼을 해가지고 지금 5월, 6월, 7월, 8월 네 번에 걸쳐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 1회는 서울대 성락인 전 총장님, 두 번째는 제 학생들의 생각이 어떤가 해서 학부 대학원 학생들이 지금 지금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학생들의 얘기를 듣고 토론하는 형태. 또 세 번째는 고대 이기수 전 총장님 모시고 대학 경영에 고대 경영이라는 특수한 그거를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4회는 그 정통부 차관 있던 용홍철 차관님 모시고 우주산업, 지금 누리호, 다 누리호도 떠났고 누리호도 그 발사에 성공해가지고 우주 항공산업, 항공 우주산업 부분에 관해서 지금 대학에서 새로운 그 학문 분야로 개척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대는 어떻게 가야 되나 하는 부분을 토론했습니다. 9월 달에 있는 제5회도 상당히 기대됩니다. 아마 해도 반도체 산업 이런 부분에 어프로치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법학교수회에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셨는데요. 1600여 명의 교수 회원들이 당연직으로 있던데요. 그 활동하신 일 중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게 법학교수회가 제 기억으로는 1960년대에 예. 만들어졌고 이게 법학을 통해 가지고 사회 나라 발전을 하자 이래가지고 법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꾸준히 이제 나름대로 역할도 하고 성장을 했는데 2008년에 이제 로스쿨이 되면서 이 법학이 변호사 양성을 하는 법학 전문 대학원 25개 그룹하고 나머지 한 70개 되는 대학, 법과대학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국 로스쿨 협의회가 법학 전문 대학원 협의회가 생기면서 이 한국 법학교수회가 모든 사람이 그거지만은 좀 약화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법학교육 자체가 이제 법과대학의 법학교육 자체가 이제 좀 굉장히 좀 바탕이 좀 조금씩 무너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학 로스쿨이 있는 대학원은 변호사 시험이 어려워가지고 50%밖에 안 되니까 그쪽에 변호사 시험에 교수 학생이 다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상당히 문제다. 그래서 법학을 바로 세우는 게 상당히 문제고, 이제 한국 법학교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한국 법학교수회가 여러 부분에서 이제 정리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를 좀 닦은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전에 옛날에 한국 학술상이 있었습니다. 한국 법학교수회 학술상에 있다가 2004년인가 5년에 그 현암사에서 기금을 이렇게 기부하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게 없어진 지 한 15년 이렇게 17년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회장을 맡았을 때 이 법학교수회가 강문을 하는 그런 모임인데 학술상이 이게 없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걸 위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그 학술상에 이제 그 김현장의 사회공헌위원회 쪽하고 쭉 타진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의 좋은 취지를 이해하고 매년 3천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1,000만 원씩 2명 그 논문이 아니고 책자를 평가해가지고 2분을 이렇게 주는, 그래서 거기 이제 좋은 기초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한국 법학교수회가 발전해 가는데 좋은 기초가 될 것이고, 이제 법학 관련된 법정 단체가 4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법학원이라고 원장 이기수 전 고대 총장님이 그 원장하고 계신데 한국법학원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법학교수회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있고, 그 다음에 25개 대한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 단체가 있는데 설치 근거 법안이 없는 법정단체가 이제 한국법학교수회예요. 그래서 작년서부터 이제 제가 회장이 되고 나서 그 법안 초안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그 설치 법안 그거를 로딩시키는 거, 그걸 하는 게 최대 목표입니다. 그것만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한국법학교수회가 더 발전적으로 그 다음에 그 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법학이 사회 국가에 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학술상 그 다시 살렸다는 거하고, 이제 앞으로 장래 법안을 거기 꼭 설치 법안이 국회 통과해 가지고 좀 됐으면 좋겠다. 거기 이제 가장 소망하고 있습니다. 법학 교수의 성명서나 최근 사회 문제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을 보면 시대의 소리로서 지성계와 법조계를 대표해서 검수완박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정의 실현에 앞장서 오셨는데, 그때 그 소감은 어땠습니까? 예, 올해는 별로 안 낸, 작년에는 한국법학교수에서 여러 가지 성명서 같은 걸 많이 냈습니다. 이제 우리 그저 법학계의 생각은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게 뭐 보수 진보 뭐 이런 게 아니고 법학 자체에 그게 충실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성명서를 냈고, 성명서를 낼 때도 뭐 한쪽이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고 그 법안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여러 법학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또 국회도 보내고 뭐 그랬습니다. 또 일부는 또 그걸 언론에 또 내고 이렇게 놨던데,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한 그게 아니고 원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은 한국 법학 교수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우리 성명서 내거나 이런 거 할 때 또 내부적으로 토론을 많이 했고, 또 법학교수회 안에도 교수들이 진보적인 성향이 있고 보수적인 성향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 토론을 거쳐가지고 이거는 법학의 본질에 관한 거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 성명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뭐 진보냐 보수 그 문제가 아니고 법의 본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어프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뭐 또 비판적인 그것도 있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본질적인 일을 한 거니까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